매주 수요일 아침에만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자, 오늘의 북소믈리에는 책 읽어주는 수녀. 요건 좀 수녀님 따라해봤습니다. 성바로 딸 스토의 3대 꾀꼬리. 계속 장난치는 이유는 수녀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2주의 책 북소믈리에 중에 유일하게 종종 스튜디오로 방문해주시는 분이죠.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수녀님 어떠셨어요? 너무 장난만이시죠? 글쎄 말이에요. 네, 좋아요. 네. 아주. 그래요? 어금니 깨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란 말은? 얼굴이 보이니까 또 이런 게 안 좋군요. 얼굴 가리고 싶으신데 아 정말 방문할 때마다 빵빵 터트립니다. 수녀님 좀 자주 오십시오. 예. 아유. 근데 그 오후에 은총을 또 팡팡 터트려주고 계시죠? 기도의 오솔길로. 네, 제가 예. 은총을 많이 받고 있죠. 아, 수녀님도 받으시고. 네. 근데 이렇게 더운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더워져서 같은 시간에 기도의 오솔길을 같이 우리 청취자들과 걸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은총의 길이에요, 저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시게 된 건지. 우리 기도의 오솔길 진행하시던 수녀님이 발을 다치셔서 아 그래요? 대타를 좀 길게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5월 25일부터 했으니 벌써 다음 주면 한 달이 되네요. 한 달이요? 예. 오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달력에 꼬표 해가면서 가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랄 게 있나요? 수녀님은 맨날 하셨는데 요 잠깐 하면서 그래도 출퇴근하는 길이 네. 가장 따끈따끈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4시 방송인데 그 전에 오실 거니까 3시쯤 도착하실 거고 맞아요. 나올 때 2시면 가장 태양이 네. 장렬할 때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예.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아 수녀님. 그래서 생각을 했죠. 예. 제가 만약 계란이라면 예. 구운 계란일 거고 또 밀가루 반죽이라면 호떡이 될 거다 이러면서 그래도 안에 달달함이 있으신가 봐요. 당연하죠. 호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익은 계란이나 또 노릇노릇 구워진 네. 그 호떡을 누군가 맛있게 드실 걸 생각하면서 음. 기도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제 이용현 신부님, 네. 그 인천교구에 노래 불러주시는 신부님은 너무 더워져서 네. 자기 머리 샤브샤브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볼에 청경채 붙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요새는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네, 거기서 행여와 가족들 한번 하셨었거든요. 이젠 추억이 됐죠. 네, 어쨌든. 우리 탈곡기 신부님은 짭짤하게, 우리 강소영 수녀님은 달달하게 네. 호떡 같은 분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반역과 진리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어떤 책인지 좀 딱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소설이네요? 네, 맞아요. 짧은 소설인데요. 청소년 소설이요. 체코의 수호 성인인 바칠라프 벤체슬라우라고 하죠. 예. 네,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에요. 벤체슬라우의 일대기군요. 네. 우리가 빨리빨리 시대를 살아오면서 손에 잡기 어려웠던 책이 바로 소설입니다. 책조차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인스턴트 음료 마시듯이 후루룩 그렇게 한 모금 읽게 되는 책을 선호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단편집 네.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고 읽어도 길게 안 읽어요. 영상도 한 5분 넘어가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그 농나무 파수꾼에 관한 600페이지짜리 소설이었어요. 600페이지요? 네. 오. 근데 그렇게 600페이지인 이유가 있어요. 쉽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쭉 읽히고 그것도 소설이에요. 몰입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읽어보니까 머물게 되고 좀 천천히 가게 되고요. 그거 읽으시다가 눈이 나빠지셨나요? 안경을 쓰셨어요? 오늘은 제가 안경 끼고 왔죠. 눈은 원래 나빴는데 네. 예, 수녀님과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예, 안경도 장만했거든요. 예. 네. 너무 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설을 읽으니까 호흡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맞아요. 예. 어떤 수녀님이 저에게 호흡을 길게 하려면은 소설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삶의 호흡이 길어지려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박경리님 같은 그 토지 같은 대하 소설에 비하면
긴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내 삶에 여유를 좀 주고 싶다. 이러신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그 첫 번째 도전의 책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역과 진리 이 네. 책을요. 소설이라고 하지만 우선 박진감이 넘치고 흥미가 진진해요. 예.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책장을 서둘러 넘기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바칠라프, 뭐 벤체슬라오라고도 얘기했고 체코의 수호 성인이다라는 것만 들어도 궁금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떤 분인지 수녀님이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벤체슬라오 성인으로 알려진 그 바칠라프는 체코의 수호 성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그리스도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보헤미아, 체코죠. 그 지역을 다스렸기에 지금까지도 체코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책은 바칠라프가 보헤미아의 왕이 되고 선한 정치를 펼치면서 또 남동생 볼레슬라프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그의 충실한 종 포이드뱅의 시선에서 흥미롭게 풀어간 청소년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이드뱅이라는 그 종의 시선으로 이 바칠라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 12살의 포이드뱅이 병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의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서 끌려가는 도중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에 덧붙여진 것이 예. 자기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더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 어린 자기가 언제든 눈에 띄기만 하면 제물로 바쳐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제물로 바쳐진다고요? 예, 예. 그 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교도 관습 중에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이 제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나라가 굉장히 추운가 봐요. 그러니까 예. 추워도 아이를 잡아 바치고 뭐 힘든 일이 생겨도 뭐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제물로. 예. 그럼 좀 나아질 거다라고 그러면은 믿으면서. 뭐 모라나 여신이라는 신의 예. 그 진노를 좀 누그러뜨려서 뭔가 좀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건 요즘 말로 트라우마 같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맞아요. 이 사람이 바칠라프를 만나고 나서 세례까지 받고 난 후에도 너무나도 깊숙이 그를 지배하는 이 두려움이어서 그 바칠라프를 수행하면서 가는 길에서조차 자기도 못 먹는 사과를 그 이교 여신인 모라나에게 몰래 바쳐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불쌍한 포이드뱅. 예 그렇군요. 그것을 보면서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교 신자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뭐 남편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뭐 아이의 입시 처리된다거나 하면은 유명한 점집이 아주 성행을 하죠. 예, 예. 그런다는 것을 듣고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하느님 아닌 다른 곳에 의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과 다르지 않지 않나 그 그러네요.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맥락이네요, 진짜. 네. 이렇게 뭐 포이드뱅의 시선을 일단 봤는데 그럼 그 바칠라프, 벤체슬라오 성인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네. 아버지가 그리스도교 신자였어요. 오, 네. 바칠라프가. 그런데 전쟁에서 사망하고 어머니 드미고미라 공작 부인이 보헤미아를 섭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어머니는 이교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또 그 아들인 바칠라프가 공작이 되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미기도 하는데요. 아들이 공작이 안 되게요? 네, 거기에는 그 공작이라는 직위가 왕과 같은 예. 어떤 건가 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예. 자기와 뜻이 맞는 둘째 아들에겐 달라요. 둘째 그러면 예. 그런 혈육, 뭐 피보단 자기의 의견, 뭐 욕심 그게 더 우선이었던 그렇죠. 자기의 가치. 예, 어머니였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보를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인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바칠라프가 있다면 이교도인 어머니와 바칠라프의 남동생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어져서 이야기가 그렇군요. 되어지죠. 여기서 바칠라프는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요? 정말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정말 선한 정치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정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예. 그래서 공작이 되고 백성을 위한 선한 정치를 펼치는데요. 오죽하면 그때 그의 정치를 지금까지도 기리면서 체코의 수호성인으로 삼았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외교 문제에서도 민족 감정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전쟁으로 치닫기보다는 백성이 목숨을 잃지 않는 쪽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예.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군요. 예. 그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국민에게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에게까지 또 감동을 주는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평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이런 정책을 펼친 성인인 햇볕 정책. 건데 반역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니까 진리는 뭐 평화로 가는 길인데 반역은 벌써부터 아니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동생이 반역을 하거든요. 아 동생이요? 예, 예. 아. 이교도인 그의 정적 동생의 반역이 있고 바칠라프가 죽음을 통해서 증거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목은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래도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었겠나 싶어서 그냥 사랑해주기로 했어요. 예. 반역과 진리. 가끔 이렇게 돌직구 제목도 있어줘야죠. 있어줘야죠. 그나저나 수녀님은 참 솔직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참 지난달에도 그러셨죠? 아, 죄송해요. 아니요, 좋아요. 솔직한 그런 반응이. 그나저나 모처럼 소설을 소개해 주셨는데 수녀님 읽으시기엔 어떠셨는지, 어떤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으시는지. 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 체코를 다스렸다는 착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좀 따분하겠군. 아, 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착한 사람은 정답만 말하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지디님처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었군요. 네, 제가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뻔뻔하시네요. 네. 이 책은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만 재미있다는. 아, 예. 근데 여기에서 저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법,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바칠라프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을 보면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그렇군요. 네. 재미난 요소들이 양념처럼 들어있는데요. 포이드뱅의 질투라든지 바칠라프의 로맨스 같은 것들이. 아, 로맨스가 있군요. 아, 그럼요. 아, 이 소설에. 소설에 로맨스가 하긴, 빠지면 안 되죠. 로맨스가 꼭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로맨스가? 그건 비밀이에요. 밀당까지? 그 포이드뱅이 바칠라프와 아나 아가씨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참 귀엽게 느껴졌어요. 안절부절 못하는군요. 네. 그의 질투도 이해가 가는 것이 정말 포이드뱅이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가슴 벅찬 신뢰를 받고 정말 목숨까지라도 바치고 싶을 만큼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그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데 쏠린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수녀님 이 소설에 있는 부분 중에 수녀님이 진짜 이건 소개해주고 싶다. 이건 알려줄래요? 라고 말하실 그게 수만.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걸 고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여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한 바칠라프가 가난한 목동이 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세상 피곤한 그 밤에 음식과 장작을 싸들고 최를 무릅쓰고 가는 장면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궁금한데요. 그럼 우리 책 읽어주는 수녀님, 강소영 수녀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이드뱅,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이가 딱딱 부딪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알로슈트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 발자국을 따라오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바칠라프가 출발하자 나는 감각이 없는 발로 그의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가려 애썼다. 천천히 걷다 보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놓기가 조금 쉬워졌고 팔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순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다. 바칠라프는 곧 부서질 것 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 마리 안 되는 양 울음소리와 쾌쾌한 냄새가 우리를 맞았다. 양들의 온기만이 추위를 막아주고 있었다. 뒤쪽 벽에 붙어있는 간이 침대에서 누군가의 신음이 들렸다. 바칠라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장작을 내려놓았다. 알로슈트! 그는 침대 옆으로 가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펄펄 나잖아. 알로슈트는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 먼저 돌봐주세요. 아내와 아기가 아픕니다. 장작이 조금만 있어도 좋을 텐데. 알로슈트 옆에 누워있는 그의 아내가 약간 뒤척이자 낡아빠진 담요 밑에서 힘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보이드뱅, 어서 불을 지펴라. 바칠라프와 나는 활활 타는 장작불 가까이 그들을 앉게 한 다음 뜨겁고 진한 허브차와 성탄 축제 음식을 천천히 먹게 했다. 전하, 이 추운 날, 더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칠라프가 쇠막대로 장작을 뒤집으며 말했다. 하느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셨단다. 네, 소설 반역과 진리의 일부를 우리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연기도 잘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지도님한테 저도 칭찬을. 들으면서 몰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배경이 겨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몹시 더운 날들이잖아요. 일부러 추운 날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오늘 하루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시원하시길 바라고. 그래요. 예. 오늘도 정말 뜨거운 시간에 밖에 나오실 수도 있는데 수녀님 호떡될 것 같을 때 이때를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에서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내자고 그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예. 제가 정말 빵 터졌었거든요.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조금만 버티면 되겠습니다. 이 책 청소년 소설이라고도 했지만 네. 사실은 누구나 읽어도 참 좋을 그런 책이기도 한데 한 말씀 맞아요. 더 덧붙여 주신다면. 네. 마지막 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깜짝 장까지? 놀랄 반전이 있어요. 오. 네. 그건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왜 비밀이 얘기하시는 많네요. 거예요? 그런 거 궁금하게 다 만든 다음에 저의 비법입니다. 오늘은 밀당 진짜 장인이네요, 수녀님. 자, 오늘 2주의 책 직접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반역과 진리 네.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복 가족들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예. 우리 행여와 가족들에게 정말 건강하게 이 여름 나시길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도 마스크 쓰고 답답하신데 답답한 마음 날리시고 시원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네. 또 이미 듣고 계신 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기도의 오솔길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 죄송한데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자꾸 기도의 오솔길. 저 기도의 오솔길에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장환진 님도 오셔서 노래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랬죠. 이게 다 수녀님의 큰 그림이었군요. 자, 수녀님과 얘기 나누면서 요 곡이 떠올라서 또 저희 제작진이 골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용현 신부, 이철 신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꾀꼬리 수녀님,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